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2020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3.7kW와 7.5kW의 지깃기동 3상 농용 유도 전동기 및 22kW의 3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 등 세대를 그림같이 접속하였다. 이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공사 방법으로는 B1이고 XLP 전원전선을 사용하였으며 전격 전압은 200V이고 간선 및 분기 회로에 사용되는 전선 도체의 재질 및 종류는 같다라고 지금 조건을 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개폐기가 있고 3.7kW짜리의 농용, 7.5kW짜리의 농용, 22kW짜리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지금 존재해요. 간선에 사용되는 과전류 차단기와 개폐기의 용량은 몇 암페어짜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표를 지금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전동기의 총 용량을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전동기의 총 용량. 그러면 3.7kW 플러스 7.5kW 플러스 22kW짜리가 됩니다. 이걸 다 더해 보게 되면 33.2kW가 돼요. 그러면 전동기의 지금 총화는 33.2kW입니다. 그러면 표를 보셔야 돼요. 선정 과정은 3.7, 7.5, 22kW를 더해보니까 33.2kW가 나올 것이고 이때 전동기의 지금 총화가 얼마예요? 33.2kW니까 37.5kW 부분에 대한 XLP죠? XLP. 공사 방법은 B1이고 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kW니까 이때 용량이 되면 되겠죠? 과전류 차단기와 개폐기 용량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37.5는 50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150과 200이 되겠죠. 과전류 차단기는 150이 될 것이고 개폐기는 200이 되겠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150A가 될 것이고 150A가 그다음에 개폐기의 용량은 200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또 보시자고요. 간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짜리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간선의 최소 굵기는 이게 굵기니까 얼마예요? 50스퀘어짜리를 쓴다. 50스퀘어짜리를 쓴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번 문제는 표 가지고 찾는 건데 아마 이 부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시험 경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2번입니다. 어느 변전소에서 그림과 같은 일부화 곡선을 가진 3개의 부하 A, B, C의 수용과가 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역률이 A 100, B 수용과는 80, C 수용과는 60이에요. 역률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차관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분필을 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셔보시자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게 지금 A예요. A. 이게 A이고 그 다음에 B는요. 요게 이렇게 해서 B의 부하 곡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요게 C의 부하 곡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해 보셔야 돼. 0에서 3시 사이, 3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 10시에서 12시, 12시에서 13시, 13시에서 16시, 16시에서 20시, 자, 20시에서 22시, 22에서 24시. 자, 보니까 어때요? 문제 1번은 10시에서 12시 사이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A가 얼마입니까? A가 9,000이 돼요. 자,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얼마 돼요? A가 9 플러스 자, B가 7이 되겠죠? 7 플러스 자, C가 얼마요? 4가 되겠죠? 4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아, 그렇지? 20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2번은 종합 부하율이에요. 그럼 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평균 전력에 대한 하루 중에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에요. 그럼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해요? 이제 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 전력량. 그래서 우리가 A 부하의 평균 전력부터 구해 보시자고요. 자, A 부하의 자, 평균 전력이에요. 평균 전력은 자, 24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시가 24로. 그럼 A부터 한번 해 볼까요? 자, 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플러스 6 곱하기 5. 자, 플러스 자, 9가 될 거예요. 자, 9 곱하기 4가 되겠지. 9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5 곱하기 자, 10이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4 곱하기 2 곱하기 10에 3승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자, 여기가 얼마 나와요? 5.67이 나와요. 5.6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된다. 이게 평균 전력이 되겠죠. B 수용과의 평균 전력은 파란색이죠. 자, B예요. 뭐 5 곱하기 자, 10이 될 거예요. 5 곱하기 1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이죠. 7 곱하기 12네요. 7 곱하기 12시간.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2시간. 6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의 3승을 자, 뭘로? 24시간으로서 나눠줘 보니까 평균 전력이 6.08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C 수용과가 되겠죠. C 수용과. 자, C 수용과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6시간이 될 것이고 자, 6시간 플러스 4 곱하기 자, 4 곱하기 7시간이 될 거예요. 7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7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4시간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 자, 이 부분을 자, 24로 나눠 보니까 평균 전력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3.58이 나와요. 3.58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을 해 주셔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요? 2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A의 평균은 5.67이고요. 플러스 B는요 6.08입니다. 플러스 C는 3.58이에요.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00분율가.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76.65가 나오죠. 76.65%가 뭐가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합성 종합 부하율이 되더라니까요. 종합 부하율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종합 부하율.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부등률. 그러면 부등률이란, 자, 3번에 부등률이란, 이 부등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이에요.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각 개별 수용가죠.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에요. 최대 전력의 합의 비다. 자,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했어. 20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지금 얼마예요? A 수용과는 지금 노란색이죠. 자,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수용과는 7이 될 것이며, 플러스, 자, C 수용과는 최대가 6이 될 거예요.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 됩니까? 1.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부등률까지 구해봤고요. 자, 최대 부하시의 종합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최대 부하시의 종합 역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역률은, 자, 네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의 백분율 값이다. 그러면 최대 부하니까 1번이 되겠죠. 아까 우리 1번에서 자, A 수용가는 최대가 9,000이었어요. 9 곱하기 10의 3승이고 B 수용가는, 자, 잠깐 표를 좀 보겠습니다. B 수용가는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되겠죠. B 수용가는 7,000이었어. 7 곱하기 10의 3승이며, 자, C 수용가는 4 곱하기 10의 3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2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여기도 20 곱하기 10의 3승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무효는요. 자, 무효는 우리가 이 무효는 어떻게 구해요? P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률이 100%, 80%, 60%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9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분의 0. 그럼 여기는, 자, 0kB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역률이 80%죠. 0.8에 대한 0.6. 여기는 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6에 대한 0.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무효 전력을 합성해 보면 여기는 10.58이 나옵니다. 전체 이 무효 전력을 합성해 보게 되면 10.58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의 3승, 10의 3승 다 약분을 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20의 자승 플러스 10.58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20이 돼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백분율 값이니까 역률이 얼마나 나와요? 88.39%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역률까지 구해봤습니다. 문제 4번. 자, 그 다음 문제 5번이에요. A 수용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첨두부하, A 수용과의 첨두부하는, 자,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첨두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라고 했어요. 첨두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쭉 내려보면 8시에서 12시가 되겠죠. 8시에서 12시 사이가 된다. 12시 사이가. 자, 그 다음에 하루의 공급 전력량은 몇 메가와트? 자, 메가와트 아워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평균 전력 구하면서 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메가와트 아워는 4 곱하기 우선은 3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9 곱하기 4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이 돼요. 플러스 4 곱하기 2가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10의 3승인데 메가와트 아워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36 메가와트 아워가 나오더라. 사용 전력량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번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제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손실 전력이 100kW인 배전선이 있다. 배전선의 부하율을 60%인 경우에 손실 계수를 이용하여 평균 손실 전력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죠. 손실 계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는 0.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손실 계수, 자, 손실 계수 H는 최대 손실 전력에 대해서 평균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놈의 이제 B를 나타낸 건데, 자,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의 F에다가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F 제곱으로, 자,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 알파는 이제 개수고요. F는 이제 부하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손실 계수부터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손실 계수 갖다 구하니까, 자, 알파 값은 지금 0.2예요. 0.2 곱하기 부하율이 60%. 자, 플러스 1-0.2에다가 요게 0.6에 자,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손실 계수를 갖다 먼저 구해 주니까 이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제 0.41이 나오네요. 0.41 나왔습니다. 자, 그럼 최대 손실 전력이 얘가 얼마였으니까 100kW였으니까 자, 따라서 평균 손실 전력. 자, 평균 손실 전력은 자, 100에다가 0.41 해주면 41kW가 바로 평균 손실 전력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손실 계수 구하는 식과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갖다 알고 있으면 자, 쉽게 풀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고압선로에서의 접지 사고 검출 및 경보 장치를 그림같이 시설하였다. A선에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원이 인가되고 경보벨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설비를 보니까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차 측에는 6600V이다. PTB는 6600대 110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선은 Y결선이에요. Y결선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6600V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루트 3분의 660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달은 상대상으로 간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압을 구해보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에는 루트 3분의 6600V의 전압이, 여기도 루트 3에 대한 6600V가, 여기도 루트 3에 대한 6600V의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립니까? 여기도 똑같이 루트 3분의 110이 되겠죠. 루트 3분의 110이에요. 루트 3분의 110V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다 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1차 측의 A선의 대지 전압이 0V인 경우 B선, C선의 대지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A선이 지금 이게 0V가 됐다랍니다. 이게 0V가 됐어요. 그러면 B와 C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B와 C는
자, 0V가 됐으니까 전압 상승이 얼마만큼 일어나? 루트 3배만큼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1번에 B의 대지전압이 되겠죠. B선의 대지전압은 원래는 루트 3분의 지금 6600이었는데 루트 3배가 커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6600V의 전압이 걸릴 것이고, 자, C선의 전압도 원래는 루트 3분의 6600이었는데 루트 3배가 커지니 6600V의 전압이 걸리겠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2번. 2차 측의 전구 A의 전압이 0V인 경우, 자, B, C의 전구의 전압과, 자, 전압계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2번에, 1번에, 자, B 전구의 전압, 2번에 C 전구의 전압, 다음에 3번에 전압계의 지시값, 4번에 경보벨의 지시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봐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A가 지금 0V가 됐어요. 0V가. 그죠? 0V가 되게 되면, 원래는 루트 3분의 110만큼의 전구의 빛이 이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흐려졌다가, 만약에 A상에서 0V가 되면, 이것도 몇 배만큼 커져요? 루트 3배만큼 커지니까 전구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B와 C의 전구는. 그래서 B도 루트 3분의 110이었는데, A상의 전압이 0이 되니까 루트 3배가 커지니 110V의 전압이 걸리고요. 자, C도 마찬가지도 루트 3분의 110이었는데 루트 3배만큼 커지니까 110V만큼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전압기의 지시는 얼마예요? 자, 전압기의 지시는 110이었는데 선과 선에 대한 전압이 지금 110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몇 배가 커진 겁니까? 루트 3배가 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0V가 걸리겠죠. 190.53V가 걸릴 것이고, 이 경보벨도 선과 선에 걸린 전압이니까, 자, 110에 곱하기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선과 선의 전압이니까, 선간 전압이 걸린 거니까, 여기도 190.53V가 걸린다.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5번 문제를 보시죠. 옥내 배선의 시설에 있어서 인입구 부근의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수도관 또는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구로 사용하여 이를 중성점 접지 공사한 저압전래 중성 또는 접지 측 전선에 추가 접지할 수 있다. 자, 이 추가 접지의 목적은 저압전래에 진입하는 뇌경이나 고저압 혼촉으로 인한 이상 전압에 의한 옥내 배선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또 지락사고 시 단락전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전류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에 있어서 낮점에서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와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에 자, 지락 전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원은 지금 100V 저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에 이쪽 접지를 해놨고, 수도관 철골, 추가 접지를 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R3는 이게 15mm이에요. 3종 접지. 예전에. 여기서 이제 지락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과절 차단기가 퓨즈가 15A입니다. 저게 이제 동작이 확실하게 돼서 차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작은 지락 전류가 흐르면 차단되지 않겠죠.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 접지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이제 저항은 다 10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에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갖다 첫 번째 등가회로 갖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100V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10ohm이고, 자, 여기 저항이 10ohm이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자, 지락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10 플러스 10에다가 자, 100.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느냐? 5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는 5A가 흐르고요. 자, 두 번째 추가 접지를 했을 때
추가 접수했을 때는 이제 등가회로가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락전류고요. 15미고, 3호미고, 15미고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합성 저항물에 마찬가지로 네, 전압이니까 자, 10 플러스에다가 얘는 병렬이잖아. 그죠? 그러면 합곱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거분의 100이 되겠죠. 즉 전체적으로 합성 저항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접수를 하면 자, 이때는 이제 전류가 자, 커지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전류 거치를 산출해 보니까 자, 그 값이 8.13이 됩니다. 8.13. 자, 8.13A. 그러니까 추가 접지가 없을 때는 5A, 추가 접지를 한 경우는 8.13A. 자, 요렇게 자, 구성이 자,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자, 이론상으로는 요렇게 예,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제 KC 기준에는 좀 안 맞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냥 지금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이다 보니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완전히 또 배제하기는 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에 이 S점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자, 변압기의 T2, 변압기 T2에 T2를 보게 되면 지금 3권선 변압기가 되는 거죠. 3권선 변압기가. 자, 3권선 변압기가 있는데 그때 T2의 리액턴스를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하고 자, 1차, 2차, 3차에 각각 100메가 기준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T2니까 요 부분이 될 거란 얘기죠. 우선은 용량이 지금 얼마예요? 25,000, 3만 지금 1000kVA 지금 기준 용량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자,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자, 이때 자, 임피던스 값을 구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권선 변압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3권선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있다. 자, 여기가 자,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G1, 여기를 G2, 여기를 G3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자, 그러면 이때 1차, 2차, 3차를 100메가 기준으로서 지금 환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얼마였냐면 자, 퍼센트 리액턴스가 1차와 2차는 12%예요. 12%. 그다음에 2차와 3차는 여기가 15%입니다. 그다음에 3차와 1차는 10.8%예요. 이걸 100메가 기준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100메가.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니까 기준 용량과 퍼센트 리액턴스는 임피던스는 어때요? 자, 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선은 여기가 25메가였을 때 12%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48%가 될 것이고 여기도 자 25메가죠. 자 25메가였을 때 15%였는데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60%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얼마요? 10메가죠. 10메가. 10메가였을 때 100.8이었는데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는 108%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따져볼게요. 퍼센트 x1 플러스 퍼센트 P점이라고 할게요. P 보게 되면 PS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S는 여기는 48%이고 퍼센트 리액턴스의 2차 측 퍼센트 리액턴스의 자 3차 측은 이게 60%예요.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의 3차와 퍼센트 리액턴스의 1차가 108이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해 보시자고요. 자, 더해봤어. 다 더해봤더니 XP 플러스 퍼센트의 XS 플러스 퍼센트의 XT는 자, 요거 더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10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16%가 될 것이고 여기에 2배가 되니까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8이 되겠죠. 자, 108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해 보시면 돼요. 자, 퍼센트, 자, 코로 퍼센트 XP. 자, 1차 P점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08에서 마이너스 ST니까 ST가 60이야. 60이니까 48%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P는 자, 퍼센트 리액턴스의 P점은 48%가 나올 것이고 퍼센트 XS는 108 마이너스에 자, 여기는 10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0%가 되더라. 0%가. 그렇죠? 그 다음에 퍼센트 XT는 108에 대한 마이너스에 PS니까 PS는 48%가 될 거예요. 48%. 그러면 여기는 60%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P점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48%, S점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0%, 자, T점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60%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6번 문제. 이 문제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여기에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또는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문제 자체가 이 부분을 다 기준 용량을 주고 다 환산을 시켜가지고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RF에서 금속관 부품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품명을 쓰시오. 이제 품명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에 파이프 나사를 죄어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며 육각형과 기어형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노크너트라고 하죠. 노크너트. 자, 두 번째, 전선 관단을 끼우고 전선을 넣거나 뺄 때 피복을 보호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금속재와 합성재 두 종류가 있다.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부싱이라고 하죠. 부싱. 자, 3번, 금속관 상호 접속 또는 관과 노멀밴드의 접속에 사용되며 내면에 나사가 나 있으며 관의 양측을 돌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유년 커플링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플링이 되겠죠? 자, 4번, 노철 배관에서 금속관을 조영제에 고정시켜 사용되며 합성주 전선관, 가유전선관, 케이블 공대에 사용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새들이라고 그래요. 새들. 자, 이렇게 이제 전선관이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빗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한 장치가 자, 새들이죠. 새들. 자, 5번. 배관의 직각 굴곡에 사용되면 양단의 나사가 나 있어 관과의 접속된 커플링을 쓴다. 배관의 직각 굴곡이니까 자, 노멀 밴드가 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금속관을 아울렛 박스에 노가웃에 취부할 때 노가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자, 사용이 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리듀서라고 하죠. 자, 리듀셔 또는 뭐 네두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다 보니까 저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매입형의 스위치나 콘덴트를 갖다가 고정하는 데 사용되면 1개용, 2개용, 3개용 등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스위치 박스가 되겠죠? 스위치 박스. 8번. 전등관 공사에 있어서 전등기구나 전멸기 또는 콘덴트의 고정, 접속함으로 사용되며 사각, 팔각이 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아웃렛 박스라고 하죠. 자, 아웃렛 박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명칭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작성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제 리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답을 달아놨군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렇게 R이 DUCER. 그래서 자, 요거 발음이니까 요거 뭐 리듀샤, 레듀샤, 리듀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 불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리듀셔가 된다.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영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의 너비가 30m인 곳에 양쪽으로 30m 간격으로 지그재그식으로 등주를 배치하여 도로의 평균 조도를 육록수가 되도록하고자 한다. 각 등주에 사용되는 수은 등의 용량을 주어진 표, 수은대의 광속을 이용하여 산정하시오. 노면의 광속 이용률은 30%, 유지율은 80%다. 요거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FU에는 이 AD라는 이런 이제 수식에서 자, 요관지에서 일단은 이제 봐야 될 게 F는 광속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광속이고요. 자, 단위 노면이죠? 그 다음에 U는 이제 뭐야? 조명률이 되겠습니다. 자, 조명률. 그 다음에 N은 등수죠. 자, E는 뭐예요? 조도죠? 조도. 단위는 녹수. 그 다음에 D는 감광 보상률인데, 자, 요거는 이제 유지율 보수율의 역수다. 자, 요의 역수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그 A는 뭐냐? A는 면적이에요. 자, A는 면적인데 이 도로 조명에서 중요한 게 이 면적입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뭐냐? 양쪽으로 설치된 거, 양쪽. 양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칭 배열 그리고 지그재그. 대칭이나 지그재그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도로폭에다가 등간역의 절반으로 이렇게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됐을 때 한쪽. 자, 한쪽은 이제 중앙이나 말 그대로 한쪽 편도가 되겠죠. 편쪽. 편도. 자, 요거 됐을 때는 이제 폭에다가 그 다음에 등간역으로 이렇게 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지금 지그재그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어때요? 전광속을 갖다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광속을 갖다 구해가지고 몇 와트짜리인가 요거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광속으로 산출해야 되겠네요. F는 자, UN에다가 자, EA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 32%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등수는 1등 잡고요. 그 다음에 조도는 얼마를 하느냐? 육록수가 되도록 한다. 자,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30에 30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인데 유지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0.8분의 1 이렇게 자 되겠네요. 그래서 광속을 갖다 구했더니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바로 1546.88 나왔어요. 자, 1546.88 루멘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찾아야 되겠죠. 자, 1500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300W가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얼마짜리? 300W짜리를 선정을 한다. 그렇죠? 답은 300W 됩니다. 그러니까 8번 같은 유형은 어떤 것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면적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조명 방식에 따라서 대칭이냐, 지그재그냐, 중앙이냐, 한쪽이냐, 또는 편도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집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개통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음 기준 베이스를 100메가볼트암페어로 지정을 하고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한전으로부터 지금 1000메가 용량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 B가 10이고요. CNCV 전선을 쓰고 있죠.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가 킬로미터당 존재하고요. 1차 측의 전압은 22,900, 2차 측은 380V이고 삼상 용량이 2,500kVA일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단락 지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자, 1번 전원 측 임피던스에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원 측이니까 우리 1번 보게 되면 이 전원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 퍼센트 강화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PS는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용량으로 구하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PS에 대한 PN의 100분율 값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0이야, 1000. 1000이 될 것이고 기준 용량은 100메가 기준이 돼야 되고요. 곱하기 100분율 값이니 얼마가 돼요? 이제 10%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지금 전원 측은 얼마입니까? 10%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선은 10%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의 비가 얼마냐? 10이다 라고 했어요. 10. 그러면 여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10배의 퍼센트 저항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RX로 할게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R 자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배의 자승의 R 자승의 제곱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R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퍼센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돼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요? 1%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1%. 그러면 여기서의 퍼센트 저항은 1%가 될 것이고 이게 1%니까 이게 1이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전원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저희가 구해봤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전원 측에 대한 퍼센트 강화 값을 여기다가 지금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케이블. 그러면 케이블이죠. 여기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그럼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거 퍼센트 강화는 10V 자승의 PG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퍼센트 저항이니까 여기는 PR이 돼야 되겠죠. 이제 R이 돼야 된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단위는 킬로볼트이고 여기에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10 곱하기 변압기의 1차 측이니까 229이 되겠죠. 22.9가 돼야 될 것이고 용량은 지금 100메가로 하라고 했어요. 100메가.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저항은요. 0.234예요. 234인데 킬로미터당 저항이니까
자, 킬로미터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3을 곱해 줘 보니까 이때 저항이 얼마 나오냐면 13.3865가 나와요. 3865%가 나오더라. 자, 소수점 5자리에서 지금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구했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도 똑같이 10V 자승의 P의 리액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자, 10 곱하기 22.9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0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0.162가 될 것이고 3kg예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9.2676이 나오죠. 자, 보시게 되면 9.267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 13.3865에 대한 자승 플러스 9.2676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을 구해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나 나오냐? 16.281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잠깐 또 적어볼게요. 퍼센트 저항은 13.3865%가 나올 것이고 퍼센트 리액턴스는 9.2676이 나오겠죠. 2676%가 나온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6.28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 3번이에요. 3번은 변압기의 퍼센트 강화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 베이스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변압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변압기는 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2500kVA예요. 그러면 메가 단위로 환산을 하고 오게 되면 2.5 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변압기는 세 번째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7%예요. 7%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7%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때 자, 저항과 리액턴스가 8이에요. 리액턴스는 8배 R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퍼센트 값을 좀 빼볼게요. 그러면 R 자승 플러스 8배 자, 전체 R의 자승의 제곱근이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자, 루트의 65에 R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저항 R은 루트 65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데 루트 65에 대한 자, 7이 돼야 되겠죠. 7. 자, 7 값을 계산해 보면 0.868이 나와요. 0.8682가 됩니다. 그럼 0.8682가 되니까 여기다가 8 곱하기 0.8682를 자, 계산을 해 보면 리액턴스가 얼마 나오냐? 6.9456이 나와요. 6.9456이 나옵니다. 9456%가 나온다. 자, 그러면 자, 변압기는 지금 여기에 이거는 지금 100메가로 환산을 하기 이전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의 퍼센트 저항은 얼마나 나오냐? 0.868이고요. 0.8682%가 나오고 퍼센트 리액턴스는 6.9456%가 나와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7%가 된다는 얘기죠. 우선은 100메가로 환산하기 전에. 그럼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자, 이제 두 번째 2.5메가가 되겠죠. 2.5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7%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냐? 280%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메가 기준. 자, 여기에서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을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280%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자, 네 번째, 자, 별도의 해로 해볼게요.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이에요. 전원칙은 10%가 될 것이고, 플러스 케이블은요, 16.2815%가 될 겁니다. 플러스 변압기의 100메가 환산 기준에 대한 것은 280%가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 306.2815가 나와요. 306.281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겠죠. 그럼 4번은 306.2815라고 한 거 알았고, 5번은 단락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단락지점에서의 단락전류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전류이고, 3상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자, 루트 3 V분의 P가 돼야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306.2815가 될 것이고 100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2차 측이니까 380이고요. 자, 100 곱하기 10의 6승이 돼야 되겠죠. 자,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그러면 단락전류가 얼마나 나오냐? 49,606.0916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9번 문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환산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 봅니다. 시퀀스 문제인데요. 그림은 3상 유도 전동기 Y델타 기동에 대한 시퀀스 도면이다. 회로 변경, 접점 추가, 접점 제거 및 변경을 통하여 다음 조건에 맞게 동작하도록 주어진 도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그리시오. 단, 전자접촉기 접점 등의 명칭을 시퀀스 도면 수정 시 정확히 표현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전자접촉기 MCM과 MCS 타이머 T가 동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BS를 갖다가 요약을 해보면 MCM하고 MCM과 MCS 자, 타이머 T가 동작이 된다. 세 가지가 동작이 된다. 그렇죠? 네, 되고 전동기가 Y계선 기동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타트니까 요게 Y군요. 그 다음에 PBS ON을 놓아도 자기 유지에서 동작이 지속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이머 설정 시간 T초 후입니다. T초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MCS와 T가 소자가 된다. 소자. 그 다음에 MCD가 동작이 된대요. 자, 그 MCD는 델타네요. 자, 그 다음에 MCS와 MCD는 서로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인터록을 걸어주는 얘기죠. 인터록 접점을 걸어주라는 얘기. 그 다음 PBS 오프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정지된다. 정지 버튼이죠. 전동기 운전 중 IM이 과바로 과전력을 하면 열동계전기 THR에 의해서 모든 동작이 정지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도면인데 이거를 갖다 수정해서 다시 해주란 얘기예요. 수정해서. 그럼 지금 이제 주회로 부분하고 나머지를 갖다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작회로부터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자, 저기는 스위치랑 관계없이 MCD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MCD니까 그냥 델타 운전 들어가는 거야. 델타 운전 바로.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여자되고 얘가 열려있는 이런 형상이죠. 이런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차단기만 올리면 그냥 전동기에 전원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도면상에서는 어떤 거 요거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돼요. 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PBS 오나 또 하면 MCM, MCS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MCM과 타이머 T하고 그 다음에 MCS까지 들어가야 돼. 그쵸?
MCS까지 들어가니까 요 접점 자체가 지금 뭐로 돼 있으니까 요게 여기 A 접점이니까 요거를 자 B 접점으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자, 타이머 B 접점. 요게 타이머 A 접점으로 자, 요렇게 자,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요걸 딱 눌렀을 때 MCM과 타이머하고 그 다음에 MCS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M이 여자되면 얘가 열려보니까 타이머가 또 여자가 안 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얘가 뭐로 돼야 되냐면 MCD로 돼야 돼. MCD. 왜? 그러면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MCD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고 타이머가 소자가 돼야 돼. 그러면 T초 후에는 얘가 붙어가지고요. MCD가 여자가 돼야 돼요. 얘가 여자가 되면 얘가 소자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요 부분만 MCD 돼 있죠? 자, 얘가 손을 놔도 자기유지 됐으니까 요걸 놔도 자기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뭐로 바꿔야 돼요? MCM으로 이렇게 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MCM, MCM, MCD B접점 타이머 그리고 타이머 B접점 들어가고요. 타이머 A접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떼도 얘가 자 타이머 소자된 상태에 타이머가 이 상태 소자되면 얘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델타 운전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자기 유지 접점을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철거하고 그러니까 선은 삭제시키는 거죠. 선은 삭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계를 바꿔야 자, 맞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주회로 부분에 이제 주회로 결선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 주회로 결선을 갖다가 우리가 또 바꿔보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전동기 기준 했을 때 UVW, XYZ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 내부 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도 전동기가 자, 내부가 번호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1, 4번, 2, 5번, 3, 6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걸 갖다 이렇게 싹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Y가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 5, 6을 갖다가 4, 5, 6을 갖다 이렇게 묶고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자, Y 결선이 되는 겁니다. Y 결선이고 요 놈을 갖다 이제 델타 결선을 해야 돼. 델타 결선을. 그러면 요 델타 결선 어떻게 되냐면 번호만 써볼게요. 1, 2,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자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 델타를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자, 1, 5번, 2, 5번, 3, 4번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든지 하나 더 있어요. 방법은 자, 1, 2, 3번, 4번, 5번, 6번에서 하나 더 갑니다. 요게 어떻게 되느냐? 자, 1, 6번, 그 다음 2, 4번, 3, 5번. 자, 요렇게 하든지. 자, 그럼 얘가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 이렇게 됩니다. 델타 결선 된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그죠? 여기가 자, 1, 2,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4, 5, 6은 묶어서 됐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MCD가 이제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이 지금 몇 번 갔어요? 4번 갔죠? 그러면 3번이 4번 갔어. 3번이 4번. 그 다음에 1번이 쭉 와가지고 자, 몇 번 갔어요? 1번이 6번 갔어. 그러면 1번, 6번 가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3번이 4번 갔으니까. 자, 여기 3번이 나와서 이렇게 4번을 갔습니다. 그러면 요거잖아. 자, 1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1번은 이렇게 나와서 5번으로 가야죠. 5번. 여기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나와서 6번으로 가야지. 자, 2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6번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던지 위에 걸 갖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내비둘 것 같으면. 그렇죠? 자, 밑에도 이렇게 해 주던지. 이렇게 해 주던지. 자, 또 요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죠? 이런 형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한번 자 바꿔보면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자, 그럼 요걸 1번은 6번으로 갑니다. 자, 1번은 쭉 와서 쭉 가서 6번으로 갔다. 1번은 6번으로 갔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어디로 갔다? 4번으로 갔다. 자, 2번은 와서 4번 갔다. 자, 2번은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자, 뭘로 가야 돼요? 4번으로 간다.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은 5번 간다. 3번이죠? 3번이고 자, 쭉 가서 5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5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해주든지. 그렇죠? 위에 게 저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갖다 고쳐볼 때는 자, 이거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자, 첫 번째 거잖아.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와서 첫 번째 거는 어디로 간다? 두 번째로 간다.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두 번째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로 간다. 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 얘가 1번, 여기가 2번, 그다음 여기가 3번. 이렇게, 그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자, 이렇게 맞춰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외에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근데 우리 교재는 어떻게 놨나요? 지금 보니까 답을 보니까 자, 밑에 거는 그냥 놔뒀고, 그죠? 밑에 거는 그냥 놔뒀고 위에 거를 바꿨죠? 위에 거를 4번, 5번, 6번이고 얘가 1번, 2번, 3번인데 자,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 4번이 2번으로 갔어요. 자, 4번이 이렇게 와서 자, 책에 있는 거라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서 얘가 2번으로 갔다. 2번으로 갔고 그 다음에 5번이 3번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나온 5번이 어디로 갔어요? 3번으로 갔다. 3번으로. 그 다음에 6번은 어디로 갔어요? 1번 갔겠죠? 1번으로. 그러니까 1번, 6번 갔네. 그러면 요거로 맞춰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걸 갖다 그냥 놔두고 위에 거를 바꿔도 되고 위에 건 그냥 놔두고 밑에 거 바꿔도 되고 아니면 위아래를 다 바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타이머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 B, 타이머 A, 그 다음에 자기유지 접점 그리고 요거 위에 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유지 접점이 들어간다는 거. 자, 요게 10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패턴을 자,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봅니다. 각 단상 유도원리 역회전 방법을 보기에 찾아 그 기호를 가로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역회전 불가. 자, 세이든 코일은 역회전이 불가능한 거죠. 자, 회전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세이든 코일. 그 다음에 두 개의 브러쉬 위치를 반대한다. 브러쉬 위치를 반대하면 자, 바로 역회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가 단락시켜서 이제 기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반발 기동, 분산 기동. 전원에 대하여 주건선이나 기동건선 중 어느 한 건선의 접속만 바꾸면 자, 얘가 역회전이 들어간다. 이게 분산 기동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참고로 이제 분산기동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정도 하나 같이 여기가 회전자고요. 회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자, 주건선이고요. 여기가 기동건선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당연히 단상교류가 되겠죠. 자, 단상전원. 자, 이렇게 해서, 기동을 갖다 합니다. 자, 기동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엔 요게 이제 결선이 된 것이, 자, 요걸 갖다 보면, 요 놈의 번호를 3번, 4번이라고 하고,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자고 해요. 이렇게. 주건선이 1번, 2번, 그 다음에 기동건선이 3번, 4번.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전원을 갖다 잡을 거면 선이 이렇게 몇 선이? 네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선이 있고요. 자, 주건선이 1번, 2번. 네, 그 다음에 기동건선이 3번, 4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이제 결선을 갖다 오면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해서 여기를 갖다가 X, Y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X는 1번하고 3번이 있죠? 자, 1번하고 3번하고 묶어서 여기가 X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묶어서 자 2번과 4번 묶어서 여기 Y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뭐예요? 정회전을 시킵니다. 정회전을 시켜요. 자 정회전 하다가 요 놈을 갖다 역회전 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동건선을 접속을 반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놈 3번하고요. 요 놈은 이렇게 해서 자, 4번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X에는, 자, 바로 1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거죠. 1번과 4번. 자, 여기 1번과 이렇게 4번이 연결되는 거고요. 1번과 4번이. 그 다음에 Y는, 자, 2번하고 3번을 접속해서, 자, 이렇게 Y로 갑니다. 자, 이러면 얘가 뭐가 된다? 역회전이 된다. 이러면 역회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한 권선만 접속을 갖다 받게 되면 얘가 역회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11번은,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 기기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내봤다라는 거죠. 자, 잊어먹지 마시고요. 특히, 이 분산기동 역회전 시키는 방법, 요거는 쓰는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제 12번입니다. 자, 수전전압 6600V 가공전솔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60.5%일 때, 자, 수전점의 삼상 단락 전류가 7000A인 경우 기준 용량을 구하고 수전용 차단계 차단 용량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죠. 기준 용량을 구하고 차단계 차단 용량을 선정하라고 했고, 차단계 전격 용량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문제 1번 기준 용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준 용량. 자, 기준 용량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인데, 자, 이때 우리 기준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선로상에 루트3 곱하기 공칭 전압이죠. 전격 전압. 자,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셔야지만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루트 3이고 전격 전압은 6600. 선로의 전격 전압, 성간 전압, 공칭 전압이 되겠죠. 6600이고 전격 전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격 전류는 주어지지 않았어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고 삼상 단락 전류가 지금 주어졌으니 뭘 가지고? 아, 그렇죠. 단락 전류를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베개요. 자, 전격 전류인데 이때 이 식을 가지고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격 전류는 자,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단락 전류가 되니 자, 여기다가 100을 자, 60.5%가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자, 거기에 단락 전류가 7000A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4235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격 전류는 42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보니 이때 기준 용량은 얼마나 나오냐?
48.4 하나의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 용량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기승전결 서로 물론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용량은 48.4 하나가 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48.4 하나의 자 메가볼트 암페어이다 라는 걸 결정을 했고, 자 두 번째 1항의 기준 용량을 사용하여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차단기의 용량이죠. 차단기의 용량. 차단기의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전격 전압.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합니다. 이때 단위는 킬로볼트고 여기에 단위는 킬로암페어, 카가 되겠죠. 근데 주어진 게 삼상 단락 전류가 주어졌으니 자, 이 공식보다는 뭘 이용해요, 우리가? 그렇지. 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단락 용량. 자,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메가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이 되겠죠. 공칭 전압 곱하기 삼상 단락 전류가 될 겁니다. 단락 전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이때 자, 루트 3 곱하기 6,600에 곱하기 7,00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80.02가 나와요. 80.02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또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할 수 있죠.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팩의 기준 용량인데 여기는 60.5%니까 60.5에 대한 팩에 48.4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80.02가 나와요. 자, 이 또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단락 용량을 구해봤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단락 용량을 구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어떻게 크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표에 의거해서 자 80.02를 수용할 수 있는 건 100메가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그렇죠? 100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12번 풀어봤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촉전지 용량이 200, 상시부하가 10kW, 표준전압 100V인 부동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충전 전류를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하여 각각 구하시오. 단 축전지 용량이 재충전 시간은 연축전지는 10시간,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충전기가 여기 있는 거고. 자, 교류가 들어갑니다. 충전기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상시 부하가 있고요. 축전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2차 자, 전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DC가 되겠죠. DC. 그러니까 충전기를 거쳐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압도 변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그러면 I2 자, 여기는 2차 충전 전류라는 것은 자, I2는 자, 어떻게 산전하냐면 요놈이 갖고 있는 이제 축전지 용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방전 시간율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축전지 용량이 얼마냐면 200 암페어 아워가 되겠죠. 요 놈을 갖다가 자, 요 방전 시간 10시간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자, 부하로 가는 거는 여기에 표준전압 걸리죠. 표준전압분의 상시부하니까 표준전압은 이제 1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부하는 10 곱하기 10의 3승의 와트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이제 빼고 써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값을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바로 120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계산법은 똑같아요. 5시간이고 그 다음에 200AH 자, 플러스
자, 100V에다가 10 곱하기 10의 3승의 와트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140A가 나옵니다. 자, 140A.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과정 쓰실 때는 단위는 빼고 쓰셔도 됩니다. 요 단위를 갖다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 하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아워가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자 V분의 W니까 암페어가 나오겠죠. P는 VI 관계에서. 자, 요게 2차 전류고, 그 다음에 2차 출력. 충전기 2차 출력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표준 전압에다가 I2를 갖다 구하면 자 2차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반드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활용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어떤 걸 보고해야 되냐?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 통지서를 자, 우리가 서류가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공사를 지금 할 것인지 공사 예정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게 이 서류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같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 시작 전에 사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된다. 뭐 무면허인 사람이 또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또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작업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리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리는 내가 해보지 않은 이상,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겠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암기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는 방법이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퓨즈 전격상에 대하여 주어진 표의 빈칸에 쓰시오. 개통전압이 있고 퓨즈 전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계산하다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규격이 정해진 규격을 외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 어딘지가에 있는 표의 빈칸을 갖다 만들어 놓고 답을 쓰시오. 자, 이런 거니까 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개통전압이 6.6, 13.2, 22, 20.9, 66, 154일 때 퓨즈 전격 전압과 최대 설계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7.5kV가 들어가고요. 최대 설계 전압은 8.2요. 그 다음에 15에 15.5, 23에 25.8, 자, 69에 72.5, 161에 169. 자, 이렇게 산출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겠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퓨즈 전격하고 다 최대 설계 전압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에 관련된 것만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다 암기를 해 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단기 약호와 차단기 약호에 대한 한글 명칭을 각 부름에 맞게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특허함량 차단기에서 대표인 게 V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OCB가 있고 GCB가 있겠죠. 그럼 이제 VCB 같은 경우는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OCB 같은 경우는 유입 차단기.
자, 그 다음에 G12는 가스 차단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압력 차단기는 A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CB가 있고요. 자, ELB가 있겠죠? ELB. 그래서 ACB는 이제 기종 차단기.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ELB를 ELCB라고도 합니다. 자, ELCB라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자, ELB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 되실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MCCB 자, 이것도 MCB라고 쓰지 마시고 MCCB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자, 쓸 수 있으니까 자, 필기 때 많이 하셨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더불어서 해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